5번은 기본이고 증거 증인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헌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확보를 요청하겠다. 이걸 채택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이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이제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헌재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발령했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위해서는 이제 관련자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의 형태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서류를 받아서 입장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재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관여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뭐 일부는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사 절차에서 진술된 내용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헌재가 가져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심리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이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어떤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드릴 질문은 이제 오늘 어제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국회가 소추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송장이잖아요. 이 소송장의 내용 중에서 내란은 그대로 다루는데 내란죄는 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나 내란 행위나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는 이제 위헌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뭐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데 다만 이것을 내란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내란죄가 성립되어야만 탄핵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읽혀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인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란죄라는 용어를 빼고 내란 행위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즉, 형법상 구성요건상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형사재판에서 따져질 문제이고 그 행위로서 내란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회 대리인단 쪽에서는 내란죄라는 용어를 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제 국회 소추단의 주장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건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죄냐 아니냐 이 부분 좀 더 엄밀한 증명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원래는 변론에는 당사자가 나오기로 돼 있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의 그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나온 적은 없는데 윤 대통령은 나오겠다 이 부분을 공식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변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이전에도 대국민 담화 형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 혹은 본인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밝힐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수사 절차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리 체포에 불응하거나 이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에도 이전에 본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직접 출석할지 현재로서는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지금 이제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한 것인지를 어떤 절차로든 현재에서는 현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최종 변론 단계 혹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언제 나올지 아까 박 변호사께서 5번 정도 잡힌 거 보고 그다음에 내란죄에서 죄를 뺐으니까 한 2월 달쯤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대통령 측은 지금 시간 지연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경우의 수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 법상 180일 동안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재판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뭐 이번 비단 탄핵 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따르자면 이 재판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짧게 끝낼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현재 5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 측의 입장이 아무리 재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한 심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 시점이 예상키로는 한 2월 말,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에 만약에 심리가 맞춰진다면 뭐 3월 초중순 이때 예. 뭐 선고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